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중구도 경쟁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홍 후보, 안철수 후보 측 박지원 위원장을 향해서 오늘도 상황 정치 공격을 이어갔는데 홍준표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박지원 정치 인생도 이번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여의도에서 요물처럼 그래 좀 안 해줬으면 합니다. 문재인 상황은 이해찬이고 안철수 상황은 박지원이고 또 안철수 태상황은 김종인이고 홍준표 상황은 국민이고 이 나라 서민입니다. 아마 이번 대선을 계기로 박지원 씨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홍준표 후보 말로 지난 주말에 자기는 나는 한 명만 때린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영화 대사를 빗대가지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말들 보면은 안철수 후보 측을 계속 공격하는 모양새요. 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도 보수 표심을 조금 더 끌어올려는 것 아니냐,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측근들의 그런 섭정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결국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철수 후보가 그것과 구분짓기를 하면서 좀 더 그러면서도 이제 보수 표심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좀 약간 불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기시감이 있는 이런 상황, 태상황을 언급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그런 중도 보수 표심을 다시 끌어올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바로 반격에 나섰고 그렇죠. 서로 또 이제 홍준표 대 박지원 싸움 양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공동으로 어느 지지층의 표를 끌어올 것이냐라는 좀 속 사정을 봐야 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모두 다 노리는 건 사실 중도 보수의 표심일 겁니다. 근데 특히 보수층의 전에 표심이겠죠.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뭐라고 공격했는지 한번 보면은 네. 홍 후보가 박지원 정치 생명 끝났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제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홍준표 찍으면 박근혜 상황 등극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됩니다. 네. 이렇게 찍어서요. 홍찍문이죠,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곁들인 건 홍준표 후보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있다.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 시켜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맞짱을 붙은 건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이 듣기에 처음에 이제 박지원 대표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홍찍문이라고 했을 때 보수층들이 상당히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요. 거기에 맞서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전에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된다라는 걸로 맞불을 놓고 지금까지 이어온 상황 논쟁인데요. 지금 두 후보 모두 노리고 있는 게 보수층이라면 이 보수층의 마음을 어떤 그 구호가 더 흔들 수 있을지가 사실 중요해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옥황상제라고도 했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 있다라는 메시지와 또 박지원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가 뒤에 있다라는 메시지가 보수층에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사실 누가 더 손해일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런 보수와 중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후보군들을 향해 가지고 또 쓴소리를 뱉어냈는데요. 바로 이해찬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다시는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자,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유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선 후보가 이 말을 또 꼭 집어가지고 그동안 숨어있던 문재인의 상황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게 보혁 갈등 모양새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현수 기자, 네, 어떻게 그렇죠. 봤습니까? 네, 이건 또 어떤 전략들일까요? 네, 이것도 모두 다 이제 자기 지지층들을 이제 보고하는 메시지인데요. 사실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직접 SNS로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말들을 끌어와서 또 한 번 보수층에게 울림을 주고 또 결집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이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사실상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수 지지층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면서 우리 보수층도 결집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라면서 사실 다시 한번 진영 대결의 양상을 좀 더 공고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선 가장 그 어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이미 다 됐다고 김칫국 마시지 마라. 몸 조심해라.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는데 자제시키는 모습도 보였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극우 세력들을 발도 못 붙이게 괴멸시켜야 된다. 이 발언을 했어요. 이건 왜 한 걸까요? 이런 발언을. 그러니까 쭉 이제 보면 홍준표, 뭐 이해찬 의원, 뭐 저기 박지원 대표 계속해서 막말 혹은 굉장히 약간은 대선판에서 좀 심한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8일 남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 이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는 것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와서 그 조금이라도 더 내 표를 내 투표용지에 찍게 만들려는 어떠한 정말 이제는 결집을 넘어서 투표장으로 끌고 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이 후보들이나 그 캠프 사람들도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 내 사람들만 일단 뭉쳐서 나를 뽑아라. 이러한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일주일 동안은 좀 더 그런 것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들의 또 캠프 관계자들의 이런 신경전도 네거티브도 우리 유권자가 잘 보고 판단해야 할 몫일 텐데요. 어제는 드디어 투표용지가 인쇄됐습니다. 자, 역대 가장 긴 길이의 투표용지라는데요. 이 투표용지에도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강병규 기자가 인쇄 현장에서 직접 그 비밀을 풀어봤습니다. 네, 기계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19대 대선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습니다. 인쇄가 끝나면 이렇게 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성인 남성 한 뼘도 넘는 회장길입니다. 전체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이어붙이면 경부고속도로의 약 30배 길이, 표 한 장당 원가는 12에서 15원에 불과하지만 5년 동안 2천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대통령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한 표당 가치는 약 4,3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안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을 훨씬 웃도는 돈을 내다 버리는 셈인 거죠. 그런데 이 투표용지 곳곳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반 용지보다 50%가량 비싼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개표 시 투표지 분류기에서 종이 걸림을 막기 위해 구김이 적고 정전기 발생을 줄인 코팅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무효표를 막기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두 칸에 걸친 기표를 막으려고 여백을 줬습니다. 이번엔 지난 대선보다 칸의 폭은 0.3cm 줄었지만 총 길이는 13cm 정도 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1분당 310매 정도 분류하게 되었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1분당 180매 정도를. 번짐 방지용 기표 잉크는 수성 잉크와 달리 문지르거나 접어도 번지지 않고 물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보안을 위해 투표함을 봉하는 스티커는 붙였다 떼면 글씨가 나타나 재사용을 못하게 했고, 장애인을 위한 기표 용구, 바다 위 선원들의 비밀 투표를 위해 봉인된 채로 수신되는 팩스도 눈길을 끄는 장치입니다. 예,
강명규 기자, 저런 장치가 있는 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 처음 알았네요. 네. 자, 최석호 기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최 기자, 지금 15명의 대선 후보 중에 2명이 사퇴를 했어요. 이제 13명이 되는데 지금 투표용지에는 15명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표를 방지해야 될까요? 뭐 어차피 사퇴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유권자분들은 뭐 별로 그 기권표를 던지지 않을 거라면 사퇴라는 거기에 기표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칸과 칸 사이도 버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면 사표는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사표 방지법을 설명해 줬는데 네. 이현수 기자, 지금 그 투표 용지도 다 인쇄가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내일 모레부터죠. 3일부터는 네. 여론조사도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깜깜이 선거 기간에 들어간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막판 변수, 묘수들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짚어줘 봐 주시죠. 네, 특히 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어서 선거 운동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뭐 1강 2중 구도라 하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치열한 다툼이 있을 텐데 특히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층의 표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이 깜깜이 선거 기간,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 기간 동안 이 두 후보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가 사실 상당히 큰 관심사일 텐데요. 그리고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각종 여론조사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후보를 넘었다 또는 넘지 않았다 이런 각종 이야기가 돌면서 약간 본인에게 더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